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바텍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개인적인 그 관찰 노트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바텍이라는 회사를 선정한 그 과정은 뭐였냐면 처음에 이 아이디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었어요.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면서 공부를 좀 했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영상 보안 감시 카메라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 AI 그 딥러닝 기반의 그 영상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적용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작을 감지한다든지 이제 그걸 응용해서 뭐 조작을 감지한다든지 주변을 감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기물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원수를 뭐 카운팅한다든지 폭력을 감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을 많이 시켜요. 이 감시 카메라에서.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탄력적이죠. 숫자는 안 좋아요. 숫자는 영업이익 숫자는 안 좋지만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아, 그 어떤 하드웨어라고 알려지는 회사 중에 좀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여러 회사들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올릴 때는 한 개만 올리지만 제가 하루에 보는 사업 보고서는 보통 한 세네 개씩 보거든요. 세네 개씩 보고 관련된 뭐 서류들 뭐 여러 가지 읽는 게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홈페이지를 한번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바텍이라는 회사를 발견했어요. 바텍. 그 바텍의 핵심 경쟁력을 보니까 2005년, 13년, 14년 이게 핵심 경쟁 2005년도에는 파노라마 세팔로 시티 3in 1 이게 딱 나와요. 2016년도에 이게 나와요. 2017년도에 보니까 덴탈 치과 진단용 소프트웨어 AI 도입. AI와 원격 진료로 전 세계 누구나 고도화된 진료 가능. 지금 이 회사는 지금 CT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예요.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2017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AI를 도입해서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과거에 투자를 했었어요. 과거에 투자를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했을 때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잘 알아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잘 알아요. 2015년도까지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실현을 하고 2016년도부터를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실현한 한 만 원대에 사서 2만 5천 원에 팔았는데 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도저히 뭐 더 살 수 있을 좀 그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관심을 끊었는데 다시 가격대가 과거에 제가 팔았던 가격대까지 왔어요. 근데 PBR을 보니까 두 배더라고요. 두 배인데 의료기기 산업은 변동 이익 있잖아. 이익이 변동성이 좀 있어요. 이익이 변동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어떤 아주 FM대로 가는 회사예요. 뭐 어떤 주가를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회사도 아니고 FM대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고객 서비스 이런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만 없어도 영업이익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성장을 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부분들 좀 FM대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익의 변동성은 좀 있어요. 재고자산 뭐 감모손실이 4분기에 많이 또 계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변동성이 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 사업의 확장성도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했는지 관찰을 한 노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블로그는 별로 안 해요. 블로그는 안 하는데 과거에 2012년도 11월 23일 날 이제 그 전에 한번 실현을 했어요. 매수를 해서 실현을 했는데 2012년 11월 23일 날 한번 다시 한번 그때 이제 또 매수하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지를 작성했죠. 이제 사업 보고서 보고 재무제표 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립 피셔라는 이거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투자자인데 성장주 투자자 좀 필립 피셔의 뭐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관련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책을 사보시면 이런 그 질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인트 1은 뭐냐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제 주관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근거는 안 썼어요. 여기는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평균 수준 이상 영업주를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상이에요. 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중하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은 중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자릿수였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중 뭐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원천 기술, 뭐 특허, 공장 라인 증설,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그리고 노사관계는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어떻게 확인하냐면 경영진하고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신년사 같은 걸 참조해요. 홈페이지 같은 게 저는 이제 신년사에 보면 이뭐 노창준 그 회장님 어떤 연설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자기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비판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경영진은 좀 틀리다 해서 이제 경영진은 좀 상을 줬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등 배당을 했었어요. 차등 배당을 지금이야 이제 좀 균등 배당 서로 최대 주주가 더 적게 배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주주가 더 많이 배당받고 그래서 최상이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 1,300원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변동성이 심해. 1,300원에 들어갔다가 올랐다가 한 70% 갖고 올랐다 다시 또 13,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원 상태로 갔다가 다시 한 25,000원까지 올랐지만 이 변동성이 심해요. 회사가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고 또 실적의 변동성도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런데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경영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영자가 상당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신뢰를 좀 보수적이고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래 제조 센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치과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글로벌 3위까지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찰한다. 투자 아이디어는 하드웨어에서 그 소프트웨어 쪽까지도 플러스 해가지고 그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 대상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거든요. 이게 기존 CT 장비와 패키지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동 검출하면 AI 기술이 이게 딥러닝 계속 제가 그때 관찰할 때도 이미 이 회사는 그 어떤 연구 자료들 있죠. 의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수술 자료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 시키더라고요. 데이터화 시켜 계속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 검출이 되도록 이게 한 5년 전 지금 뭐 5년 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6년 정도. 6년 가까이를 계속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의 역할도 하죠. 다른 회사들이 지금 시작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교정 발치 임플란트 후 변화 뭐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그 진단 예측 시스템 분야로 신규 진출도 하고 진단이나 예측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한 2019년도부터 아마 그 뭐야 신제품 뭐 개발 지금 중인 것 같아 보니까 연구 개발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한번 이 회사를 선정했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손익계산서를 먼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이 좀 증가했죠. 6개월 2017년도 6월이에요. 6월. 이건 2018년도 6월. 그리고 이것은 누적 6개월이고 이건 3개월. 4월에서 6월까지. 이것도 4월에서 6월까지. 자, 영업이익은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여기도 증가했어요. 근데 약간 미묘하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계속 영업이익 이렇게 이거 증가했죠? 이거 증가했어요. 감소했죠. 이건 감소했고 중단 영업이익은 뭐냐면 여기가 그 종속회사 중에 레이언스가 있어요. 레이언스가 있는데 그
지분을 EU 홀딩스와 교환하면서 레이언스 지분율이 떨어져서 원래 연결로 한다는 것은 아까 재무제표를 다 합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합쳤다가 지분법을 하는 거예요. 지분법은 뭐예요? 순자산의 변동만 지분율만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자산에는 이익 잉여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에서 이익을 또 하고 그다음에 포괄 순이익 같은 경우 지분율만큼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만큼 중단 영업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감소했죠. 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고 재무 상태표를 볼게요. 지금 좀 손익계산서는 애매해요. 애매하고 왜 그냥 매출 성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된 거예요. 지금 연결 재무 상태표는 뭐냐면 바텍도 매출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사업보고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매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바텍이라는 회사는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매출 동영상 3번짜리 동영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중요성을 못 느꼈지만 저는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매출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매출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그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누적의 개념이에요. 누적의 개념인데 지금 증가했잖아요. 증가했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케이스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할 때 그냥 우리 연결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배웠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2146억 자본, 부채는 1278억. 여유 있죠? 자본하고 부채 비율 자체가 여유 있죠? 여유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은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은 좀 증가했고 그래서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 합쳐보니 288억이에요. 좀 그래도 좀 약간 안정적이죠. 부채 유동부채가 820억인데 지금 유동자산이 1560억이에요. 물론 재고자산 빼더라도 한 90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당좌 비율도 안정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출 채권이 36억 정도 증가했어요. 매출 채권이 36억 증가했는데 우리가 매출이 지금 증가한 게 한 70억 되잖아요. 70억 되니까 뭐 이 정도면 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 채권 증가한 거보다는 매입 채무 증가한 게 더 크죠. 83억. 매입 채무 증가했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돈을. 매출 채권은 돈을 못 받은 거고 못 받은 거죠. 청구했는데 못 받은 거고 매입 채무는 돈을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준 게 더 많아요. 지금. 그럼 뭐냐면 이 회사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못 받은 게 더 많으면 을이에요. 을. 근데 이 회사는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줘버리잖아요. 안 주고 이 돈을 갖다가 차입금을 갚아요. 차입금을 갚으면 뭐예요? 이자는 이건 안 나가잖아요. 이자가 줄어들죠. 이건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이자는 안 나가기 때문에 좀 나중에 줘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이자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회사는 좀 갑의 위치에 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보면 이게 161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건 공시사항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공시사항으로 확인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먼저 봤는데 원재료하고 미착품이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어요. 원재료하고 미착품이 증가했다는 거, 제품이나 상품이 많이 증가하면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모 손실, 폐기 손실이 되는데 여기는 160억인데 그 중에 이제 증가한 게 30몇 억 정도가 제품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0몇 억은 원재료하고 미착품을 많이 샀다는 건 뭐예요? 좀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일거리가 많을 거라서 원재료하고 미착품을 사는 거니까 미착품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됐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 이렇게 됐어요. 계약자산이 있어요. 계약자산은 뭐라고 했죠? 청구를 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청구를 해서 못 받은 돈은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신용위험만 있지만 계약자산은 뭐예요? 신용위험에다 의무 이행 위험도 있다고 했어요. 리스크가 더 큰 자산. 그렇지만은 밑에 보면 계약부채가 있어요. 계약부채가 44억. 계약자산은 뭐예요? 더 적죠? 계약자산은 11억. 계약자산 리스크가 크지만 계약부채는 뭐예요?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거.
이것은 리스크가 더 없는 부채라고 했죠. 좋은 부채, 선수금 계정. 나중에 뭘로 돼요? 계약 부채는 매출로 되는 거예요. 44억이. 그렇기 때문에 둘이 상계하면 11억하고 44억 상계하면 30억 정도가 매출로 나중에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산은 리스크가 있지만 계약 자산은 리스크가 있는 하지만 계약 부채하고 상계가 되면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리스크는. 예, 왜냐면 계약 부채가 훨씬 커요. 44억이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나중에 매출로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유형자산도 지금 취득했어요. 설비 투자했고, 예,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도 좀 증가했어요. 투자했고, 아까 단기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고 이제 83억 정도. 이게 갑이다. 이 회사가 갑. 자,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 상품 부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아까 계약 부채 이 부분은 매출로 간다는 거, 예, 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좀 안정적이에요. 딱 봐도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인데 이제 좀 이게 리스크 있는 자산이 있지만 또 리스크 있는 자산을 상계하는 계약 부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뭐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고 재고 자산도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리스크가 큰 것 같다. 161억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은 그렇게 많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원재료하고 미착품이 많이 증가했다. 물론 제품하고 상품도 30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매덕 정도는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관찰 노트에 썼지만 여기 보면 재고자산 증가 원재료가 34억, 미착품이 92억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매출이 많아질 걸 대비해서 원재료하고 미착품을 미리 사놓는 거죠. 이거 부품이에요, 부품. 원재료. 예. 그러니까 제품 상품 38억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4분기에 폐기나 감모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 증가한 부분은. 예. 그래서 왜냐면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한 80억 정도 된데 38억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찰 한번 해보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회사에 한번 기본적인 사항들 볼게요. 회사에 개요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레이언스 이 말 교환해서 이걸로 인수해서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바텍 아메리칸은 연결로 되고 레이언스는 지분법 적용한다. 연결해서 제외됐다. 예, 이거예요. 이거고 이거 레이언스는 지분법으로 연결 제외가 됐다는 거. 예, 그리고 레이언스가 2016년도에 코스닥 상장이 됐다는 거. 코스닥 상장. 예,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어워드 수상 디자인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예, 디자인 어워드 일본도 그렇고 이것도 수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보면 기술력도 대단하고 5년간 덴탈 이미지 분야 특허 출원 전 세계 1위. 지금 제조회사로 시작해서 치과 의료기기 쪽으로 가서 제가 이제 관찰할 때는 거의 5위권에도 못 들었어요. 5위권에도 거의 못 들었었는데 지금 글로벌 3위권이에요. 대단하죠?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거든. 보수적인 의료기기 쪽이 보수적인 부분인데 3위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글로벌 로지 센터를 준공했다는 거. 그리고 뭐 유상증자니 뭐 이때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유상증자가 지금 깨끗해요. 회사가 2018년도까지 8년 가까이를 뭐 유상증자니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깨끗해요. 뭐 희석화되는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배당도 있고 배당도 물론 적지만은 배당이 있다는 거. 대주주 성향은 좋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과거에 관찰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찰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성향은 좋은 걸로 제가 그냥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제 우선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고 관리가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여러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팔리는 그 의료기기 CT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행이 뒤처지고 안 팔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가잖아요. CT가 고가인데 폐기를 하면 이게 폐기 손실이 4분기에 막 발생을 해버려요. 어쩔 때는. 그러면 영업이익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품종 소량성에게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FDA 인허가 소요되는 게 이제 평균 7.2개월, 중국은 13개월, 한 1년 좀 더, 1년 한 1개월 걸리죠. 그리고 시장에 진입한 소요 기간은 더 늘어나고. 넷째는 뭐냐면 이게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보통 기존 유명 제품을 계속 사용,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그런 이렇게 높은 진입 장벽을 이 회사가 뚫고 들어가서 지금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인정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연구 개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3에서 5년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비용 회수 기간이 아주 긴 편이다. 그래서 제품 그리고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 주기가 아주 짧아요. 수명 주기가 짧고 수명 주기가 짧다는 건 뭐예요?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체 수요. 그래서 뭐냐면 점유율이 중요해요. 매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중요해요. 이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매출이 증가하면 점유율이 증가하잖아요. 점유율이 증가하면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업력이 상당히 어느 정도 가요. 그러면 나중에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서비스가 좋으면 다시 또 이 회사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CT뿐만 아니라 계속 뭐 캐드캠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띄워 팔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거래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 다른 물건을 팔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점유율이. 그래서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것은 리스크죠. 리스크지만은 그래도 이게 또 이 회사는 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해요. 특허도 많이 가지고 거기다 특허가 많다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들이 이 회사가 가는 길로 진입하려고 할 때 장벽을 쳐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원가가 증가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좀 본질을 좀 보셔야 돼요. 이 회사는. 그리고 지금 저연령층의 치과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성장 요인은 지금 치과용 그러니까 고급 치과 진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고급화된 어떤 그 설비를 장치를 그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개발도상국 중동이나 이런 부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개발도상국 이 소득이 적잖아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 3D 장비보다는 2D 장비를 많이 사용해요. 좀 저가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중요한 게 점유율을 늘려야 돼요. 지금 점유율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뭐 서비스도 중요한 게 나중에 이 소득성이 높아지면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3D로 이거는 또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중에 교체 수요를 위해서도 이 부분도 점유율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이 풀로 가지고 있어요. 풀로. 네. 이 회사는 이제 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 요인은 뭐냐면 지금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른 산업의 특성 전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고령화,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자원 조달의 특성 보면 이 회사 엑스레이를 구성하는 게 보통 센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센서 비중이 제일 커요. 튜브, 컬럼. 그래서 이 원재료 그 비중이 한 48, 9%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 단가가 중요해요. 단가에 따라서 이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센서를 이제 레이언스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가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적다 이 회사가.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풀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2D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점유율을 높여놓고 나중에 교체 수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품질 및 유지 보수 등 AS 관리가 아주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쟁력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회사가 이 부분을 잘해요. 이 부분을 잘하고 그리고 파테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종속회사죠.
캐드캠이라고 이게 보철이 있어요. 보철인데 이게 이제 뭐 아주 첨단 3D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기공사 치과를 연계해서 좀 약간 그 사물 인터넷 그 부분을 좀 응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시로나가 1이잖아요. 1인데 이쪽 계통에서는 1인데 시로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천만 원인데 이 회사는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초반. 예, 가격 경쟁력 있죠. 그 품질도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예, 회사.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부분 피폭량, 방사선이 C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방사선 한번 CT 한번 찍으면 뭐 담배를 갖다가 몇십 년 핀 거와 같은 그런 예, 영향과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폭량이 중요한데 여기는 5.9초밖에 안 걸린다는. 그래서 피폭량이 상당히 적다는 그 그린 이 회사의 그 앞에 그린을 붙여요. 그린 스마트라고. 그래서 뭐냐면 방사능 저설량이다. 예, 그린.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최초라는 그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CT 기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뭐냐면 시장을 선도하는 이미지예요. 선도적인 이미지. 상당히 획기적으로 선도하는 이미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센서 비중이 크다고 했죠. 구성비가 42%. 예. 원재료 가격 보니까 센서가 이때 비쌌잖아요. 점점 갈수록 하향 안정화됐어요, 지금. 그렇죠? 하향 안정화. 이게 레이언스에서 관계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가동률이 뭐 이제 거의 포화 상태 됐죠? 포화 상태, 가동률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동률이 포화 상태 됐으니까 2017년 2월에 취득 완료해서 공장 신축 공사를 완료했다. 18년 상반기에.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신축 공사 완료했어요. 이미 공장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매출을 관찰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관찰하시면 돼요. 투자 금액 이미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154억 투자해서 원재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원재료 비중이 높고 매출 관찰하시라는 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 접수를 해서 선입금을 하고 수주처에 판매하는 거예요. 수주처에서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원재료 증가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그 주식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미리 그냥 사놓은 거냐, 한번 해보시고 국내 시장은 성수기 그리고 고객 지원센터를 직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장기적인.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비용만 나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영업이익률을 깎아먹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오래 이제 기간 관찰하는 분들에게 이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지법인과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안정적인 유통 구조. 그래서 아까 관찰 노트에 지금 유통 구조는 중상으로 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중상.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제가 과거에 관찰할 때에 비해서 뭐 완전히 늘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린 모델 라인업을 보강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예, 접근하고 이제 17년도 하반기에 출시한 이거 팩스아이 인사이트. 이거 인사이트가 통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AI를 적용해서 뭐냐면 진단 영역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어떤 그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소프트웨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뭐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단 영역까지도 확대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관찰 대상이에요. 지금 당장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미끼 상품이 돼서 패키지로 팔 수가 있거든요. 패키지로 다른 CT와 패키지로 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주문 시 해당 월에 생산 출고한다는 거, 그게 주문 생산이라는 거. 주문 생산인데도
뭐 폐기 손실, 간모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반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반품이라든지.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시 읽어보면 반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3월에 중국 내 유통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제조 인증을 획득 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조 인증을 먼저 받아야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가 중국 내 회사가 제조 인증을 받으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겠죠. 예, 이 부분도 이제 관찰하시라는 거죠. 아직은 제조 인증을 받지 않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 예, 예.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신제품이 있어요. 여기 그린 이 신제품 이지 양산 예정, 양산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신제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신제품 효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매출 추이 한번 보시고 이거는 19년도에 이제 출품할 예정이라는 거. 이 부분 같은 진단 장비 같아요. AI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 특허 보셔요. 엄청나죠? 이게 다 진입 장벽이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 해외 특허도 많고 디자인도 상표권도 많고 서비스표.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회사에. 예. 다른 회사들이 진출할 때 이 회사는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이 회사의 어떤 분야에 진출할 때 원가가 많이 들죠. 대주주가 거의 50%가 넘어요. 52.6% 가까이 되죠. 이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FM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것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제 반환 제품 회수권이 있죠. 환불 부채, 계약 부채는 뭐라고 했죠? 나중에 매출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수금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선수금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왜냐하면 회수불능 계약에서는 매출 채권 상대 계정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선수금 계정보다 넓지만 부채이지만 매출로 가는 어떤 좋은 부채. 환불 부채도 계약 부채의 개념이에요. 환불 부채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해요. 물건을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할 때 이제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조건을 달아요. 거래처한테, 고객한테. 너네들 3개월 내에 반품할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어떤 통계치를 내겠죠. 팔았는데 3개월 내에 반품하는 그 비율을 보니까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1억 팔았는데 한 500 정도는 반품하네. 그러면 어때요? 1억을 다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아니 1,000만 원을 반품하네. 이렇게 하면 9천만 매출로 잡아요. 9천만 수익. 예상 가능하면 반품을 예상 가능하면 9천만 수익으로 잡고 환불 부채를 잡아요. 환불 부채를 1,000만 원.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3개월 지나서 반품을 안 한다. 그러면 환불 부채는 나중에 매출을 잡는 거예요. 반품을 안 하면 매출을 잡고 반품을 하면 이 부채에서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매출로 잡으면 이게 판매가잖아요. 이거는. 그럼 원가가 있을까요? 원가가 이거는 뭐냐 반환 제품 회수권. 재고자산이 이미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갔고 이 재고자산의 상대 계정을 반환 제품 회수권. 이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그러니까 매출원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건 매출의 개념. 나중에 매출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매출원가가 돼요. 매출원가 차감 항목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매출 재고자산을 줄여주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매출 원가가 되고 이건 매출이 돼요. 나중에 반품 기간 내에 반품을 안 하면 이게 매출이 되고 이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나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반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좀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보수적으로 처리했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미 이론 동영상 강의 재료는 만들었어요. 이거 먼저 하려다가 그냥 바탕 먼저 사업보고서 먼저 읽고 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거 이제 이론 동영상 만들어서 강의한다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 오후 저녁이나 해서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품권은 예상되는 반품과 관련된 수익은 관련 매출 원가를 조정한 후 금액으로 인식되고 그렇죠. 이런 뭐 이연됐다는 거예요. 충당 부채를 표시. 근데 이제 기준서에는 뭐냐면
충당 부채로 하지 말고 환불 부채로 하라는 거. 충당 부채로 환불 부채로 하고 그 재고 자산에서 반품 제품 회수권으로 재분류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매출로 가고 이건 나중에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반품 기간 내 반품을 안 하면. 이런 동영상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을 보면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충당금 설정한 거 보니까 5.6%, 5.9%좀 많이 설정했죠? 적당하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고 적당히 설정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갑자기 설정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적당히 설정했고 매출 채권보다 매입 채무가 증가하기 더 크죠. 갑이라는 거 회사가. 자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 보니까 그렇죠. 상각비 이만큼 상각했고 이건 재가금 뭐예요? 실질로 대손이 된 거. 그래서 대손충당금에서 줄여주는 거죠. 금융자산 양도는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금융자산 양도는 팩토링이라고 해서 매출 채권이 있으면 파는 거예요. 은행에다 팔고 그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파는 거죠. 할인을 하고. 근데 뭐냐면 국제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뭐냐면 다 차입 거래로 봐요. 이만큼 파는 만큼 매출 채권을 은행에다 팔아요. 이만큼 팔았어요. 파는 만큼 차입금을 봐요. 차입금으로 매출 채권을 차입금으로 계상을 해줘요.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요. 팩토링 한 만큼 부채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차입거래 기준을 만족하면 차입거래를 보지만 매각거래 기준을 만족하면 이 차입금이 없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차입금이 매각거래로 인식하면 차입금이 없이 그냥 매출 채권을 파는 거예요. 팔고 현금이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봐요. 이제 국제 기업 회계 비상장 회사들 뭐 이렇게 일반 회사들 있잖아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사용하는 회사들은 매각 거래로 많이 해요. 부채비율이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대출을 받기 쉬우니까. 근데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은 차입 거래로 본다는 무조건. 재고자산 보시면 아까 재고자산 많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100 얼마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100억 넘게. 자 보면 제품이 47억. 상품은 감소했어요. 두 개 합치면 한 38억 정도 되죠. 증가한 게 3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매출이 80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가 38억 증가한 것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든지 혹시라도 4분기에 발생할 확률을 한번 관찰해 보시라. 원재료가 증가가 많이 해서 34억 그리고 미착품 92억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미착품은 뭐냐면 우리가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는데 자 A 우리가 A요. 바텍이고 자 우리가 이제 바텍이고 그냥 바텍이라고 해요. 바텍이고 A라는 회사로부터 해외에 있는 A라는 회사로부터 수입을 해요. 원재료나 뭐 부재료 같은 걸 수입을 해요.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무역 용어에 보면 FOB 선적지 조건이 있고 FOB 도착지 조건이 있어요. 도착지. 이건 선적지 조건은 뭐냐면 자 A가 이제 물건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수입 대금 지불하고 이게 사잖아요. 그러면 A가 이제 배에다 실을 거 아니에요. 배에다 딱 물건을 실어요. 선적지 조건은 뭐냐면 배에다 싣는 순간 이 물건은 이 재고자산이 이제 A는 이제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 이제 뭐냐면 매출로 바뀌는 거예요. A 입장에서 매출. 선적지 조건에서는. 이 재고자산 누구 거가 돼요? 바텍 거가 되는 거예요. 바텍.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운송 중인 거 있죠? 선적지 조건에서는 이게 미착품이 되는 거예요. 미착품. 선적지 조건으로 우리가 사기 때문에. 근데 도착지 조건이다. 그러면 배에다 재고자산을 실었어요. A가. 재고자산을 실었으면 이 재고자산은 A 거가 돼요. 장부상. 그래서 이 밭에까지 이게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하잖아요. 도착해서 내린다. 하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A 거 밭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재료로 이제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도착지권은. 근데 여기서는 아마 선적지 조건인 것 같아요. FOB 선적지 조건으로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선적지 조건으로 수입을 해서 지금 배에 물건이 실려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미착품은 지금 100억 정도가 그런 거죠. 6월 30일 지금 30일 기준으로 배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항해.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지금 원재료하고 미착품이 126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원재료하고 미착품이 증가했다는 거는 좀 매출을 위해서 지금 이거는 들어가는 재료들이잖아요. 재료를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뭐예요?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데
나중에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회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매출 원재료를 그냥 미리 사놓는 또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원재료와 밀착품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미리 사놓은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매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비해 놓는 거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업 현황, 아까 레이언스 시총이 있죠. 시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총하고 이 지분율 곱해 가지고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분법 그 부분, 투자자산 그 부분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유형자산 상반기에 신축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취득, 예. 이제 올해 취득했으니까 매출은 이 부분하고 아까 원재료하고 연결을 좀 시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고, 대신에 이거는 소설만 쓰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회사하고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그 변동성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자꾸 본질을 보고 확인하고 그 과정을 계속 겪어야 돼요. 임대 수입, 투자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자, 아까 매출채권 담보재 팩토링 차입금으로 간다는 거. 이 부분 나중에 이론으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요.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될 거예요. 이거 반품 충당부채를 환불부채와 반환제품 회수, 아까 설명했죠. 이번 환불부채와 반환제품 회수권, 환불부채는 나중에 매출로 가고 반환제품 회수권은 재고자산이 줄어든 거에 나중에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산이 부채와 자산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수익을 그만큼 줄였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보수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반품, 근데 이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건 뭐냐면,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반품을 예상을 못한다. 반품률을 예상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출 전체를 지금 판 거 전체를 매출로 인식을 안 해요. 그냥 뭘로 인식하냐면 환불 부채로 인식해요. 환불 부채. 그리고 재고자산이 나가잖아요. 그럼 재고자산 없애고 반환 제품 회수권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이제 반품 기간이 지나야 3개월이 지나야 이제 반품 기간이 지나야 매출로 인식해요. 그만큼 이게 더 보수적이에요. 반품률을 예상을 못했을 때는 아예 전체 금액을 환불 부채로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불 부채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 네. 판매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원재료 비분이 49% 차지해요. 50% 가까이 차지하죠.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 단가가 중요한데 센서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근데 레이언스, 즉 관계회사로부터 들여오기 때문에 좀 단가에 대한 그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업원 및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이거는 뭐냐면 고정비 성격이다. 27% 차지한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관점. 그래서 이번에 공장을 신축했다. 그리고 원재료도 많아졌다. 이런 관점. 대신에 소설은 쓰지 말자. 확인해보자. 예, 이런 관점. 이렇게 이제 하시고, 현금 흐름표는 당연히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표는 그렇게 큰 거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금 흐름표 우리가 봤죠? 재고자산 증가한 거, 유형자산도 영업 현금 흐름이 아마 재고자산이 증가해서 좀 많이 여기서 그렇게 작년보다는 했지만 영업 현금 흐름도 플러스잖아요. 큰 무리는 없고. 자, 그래서 매출 추이는 안 볼게요. 매출 추이나 분기별 매출 추이는 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어떤 일정한 추이보다는 관찰 항목을 보시고, 제가 이제 이 회사는 보통 PBR이 2배, 얘는 상당히 그래도 매력적이, 2배 이하가 되면 PBR이 2배 이하가 되면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아까 관계기업 투자 있잖아요. 레이언스. 관계기업 투자가 한 900매덕일 거예요. 900매덕인데 시총하고 지분율 합치면 700매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부분에서 과대 계상된 것 같아요. 과대 계상. 시총보다 장부가 과대 계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두 배지만 실제로는 두 배지만 이게 과대계상이 됐어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계기업 투자 그 지분 있잖아요. 주석에 보면 거기다가 시총 곱하기 지분율 하면 이거하고 한 130억 정도 차이 나요. 그만큼 더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PBR이 좀 과대계상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배로 돼 있지만 원래는 2점 몇 배 될 거다. 좀 더 높게 아마 계산될 거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래서 좀 더 관찰해 보시라. 그렇게 하시고 소프트웨어 이쪽 AI 기술 아까 아이디스로부터 아이디를 얻어서 아이디스라는 회사로부터 아이디를 얻어서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어떤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하면 이것도 테마로 상당히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테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출하고도 연관이 된다. 예, 자동 검출에서 기존 CT 장비와 패키지 판매 가능하고 이런 부분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진단 예측 시스템 분야에 또 신규 진출했죠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 근데 이제 아이디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이 영향력이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면 기대치가 크잖아요. 흑자 전환하고 매출 증가폭이 크는데 이 회사는 이미 매출 자체나 영업이익이 이미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여기보단 크지 않을 거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나중에는 만약 이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면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여기처럼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그린 스마트 인증 중국에서 이미 인증됐다는 거 2018 6월 14일 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 추이 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쪽이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도 좀 많이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재고자산이 증가하는데 세부 목록을 보니까 원재료가 34억, 미착품이 92억이다. 이거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지만 확인해 보자. 회사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상품 38억은 소품 중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4분기에 폐기 감모 손실 발생 여부를 한번 관찰해 보자. 오늘은 바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그 과정과 그다음 관찰 노트, 그다음에 재고자산 한번 보는 법,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미착품, 그다음에 또 아까 뭐였죠? 환불부채 그 부분 한번 봤어요. 그 계정 과목들이 좀 특이한 사항들이 환불부채하고 반환 자산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회사도 한번 더 자세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환불부채 관련된 이론 동영상을 오늘 오후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